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빅스텝 0.5% 상향한 것에 대해서 언론의 반응과 대구 부동산 어떻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오늘 날짜로 지금 0.5% 인상이 됐는데 인상되는 자료 보도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상향하게 됐다, 상향 조정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5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2.25%로 0.5%, 0.5%는 아주 큰 포인트로 상향했다 해가지고 빅스텝, 큰 걸음으로 상향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상향을 했느냐? 그래서 대외적인 경제 여건으로 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주요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등락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 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이 상당하다 하는 거. 그래서 각 국가별로 통화 정책의 변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방역 조치,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할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가장 큰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빅스텝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실물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국내 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렇게 피부로 와닿습니까?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민간 소비 회복세를 지속했다, 그런 이야기. 자, 그래서 주요국에서는 성장세 약화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물가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빅스텝을 0.5% 인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상승폭이 6%를 크게 웃돌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신문에 석유를 먹고 자라는 광어 이렇게 해가지고 광어 가격이 상당폭 올랐다 하는 게, 광어를 운송하고 광어를 양식하기 위해서는 석유 원유가 많이 소모됨으로 인해 가지고 석유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 광어 가격도 상승한다. 그런 의미에서 석유를 먹고 자라는 광어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당폭으로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40년 만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원달러가 지금 1,300원대입니다. 당분간은 1,300원대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말 되면 적어도 1,350원, 1,360원까지 예측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주식은 더 내려가지 않겠는가. 물론 금리도 지금 한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오늘 0.5% 빅스텝을 올렸고 앞으로는 물가 추이를 봐가면서 0.25%로 계속적으로 올릴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한은 총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지금 계획된 회의가 지금 언제입니까? 자, 8월 달에 한 번 있고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되죠. 세 번이 더 있습니다. 세 번. 자, 세 번이 더 있으면 지금이 2.25입니까? 2.25. 2.25 맞습니까? 저도 2.25죠. 자, 2.25인데, 2.25인데, 앞으로 세 번 남았습니다. 세 번 남았는데, 한 번 개최할 때마다 0.25% 올리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0.75%가 오르게 되면, 올 연말이 되면 3%, 기준금리가 3% 간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출금리가 4%대,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8%대까지 열려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면 4.3%에서 그 이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오는 거 실질적으로 상가를 매수하는 분은 그렇게 대출을 일으켜야 된다. 보통 한 4.5에서 5%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모든 자산이 다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신문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신문도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먹고 살다 보니까 아주 자극적인 그런 제목을 답니다. 벼랑 끝 내몰린 영끌 비투 진격의 금리 인상에 절규한다 하는 겁니다. 절규. 사실 심리적인 게 상당히 크죠. 심리적인 게 큽니다. 뭐 1년에 따지면 보통 한 1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물론 그 이상 대출이 많은 분은 더 많은 이자 부담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심리적인 게 크죠. 예를 들면 여기 대출 한 명당 연이자 부담액이 289만 원에서 305만 원, 16만 원, 32만 원 더 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으로 따지면 연간입니까? 112만 원, 뭐 이렇게 부담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출 금리 상당히 8%, 가장 높게 받는 사람이 8%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 받는 사람은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향후에도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겠다 하는 게 더 걱정되는 부분이죠. 여기 이제 신문이 나오는 게 물가 흐름, 전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0.2%씩 스텝을 하겠다. 앞으로 3번 남았으니까 0.75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3%까지 올리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3번 더 남았으니까 3번 더 0.25%씩 올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장일치로 0.5포인트 인상했다 하는 게 큰 상황이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신문에서는 가계 이자가 6.8조 증가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연끌하신 분이 힘들다 하는 거. 자, 지금 여기 보면 개인 신용 대출, 직장인 중금리 대출과 중에 4.58에서 9.78까지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었다는 게 포스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리고 초유의 빅스텝 집집마다 곡소리. 자, 이자 113만 원 더 낸다. 물론 113만 원 돈이 큰 돈이 합니다만은 언론은 좀 아주 자극적으로 기사를 냅니다. 113만 원 더 낸다고 해가지고 뭐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심리적인 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크다 하는 여기.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전세대출 같은 경우 6%를 넘는 취약계층, 취약차주, 돈을 빌린 사람이죠. 금리 상승의 직격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도 적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이야기. 자, 그리고 금통위에서 오늘 또 주장해놓은 내용 중에 하나가 당분간 6% 넘는 고물가가 지속된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구 부동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사실 금매가 나오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금리가 상당수 지속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은 어쩔 수 없이 하락을 벗어나지를 못하겠죠. 물론 금리 상승기에도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대구 부동산은 지금 공급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진천역 AK 같은 경우에 가장 지금 저렴하게 나오는 국평 같은 경우는 4억 3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낮은
국민평형이 국민평형 얼마입니까? 이게 4억 5천, 4억 3천, 4억 3천에 나옵니다. 이것은 백구동이 23층인데도 불구하고 4억 3천입니다. 자, 월배 아이파크 2차입니다. 자,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4억 6천, 7천, 4억 9천입니다. 4억 9천, 4억 9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A키는 4억 3천, 여기도 4억 3천, 4억 5천. 월배 아이파크 2차는 4억 9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월배 3정 같은 경우에는 월배 3정 그린 코아 같은 경우는 6억 천이 가장 낮은 가격이고, 그리고 지금 입주가 한참 시작됐죠. 월성 3정 같은 경우에는 국민평형 최저가가 맞습니까? 이게 1층인데 4억 6천에 나옵니다. 4억 6천. 4억 6천. 좀 고층으로 보면 좀 고층, 뭐 중층은 5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실정이고, 자, 그리고 대명역 여기도 지금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8월 다음 달에 입주하는 대명역이죠.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가 지금 국민평형이 가장 낮은 게 4억 7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P가 1,000만원이죠. P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실거주 해가지고 한 3년 이상 4, 5년 정도 실거주 하실 거면 뭐 지금 나쁘지 않은 가격, 초급매가 나오고 있죠. 빌리브 스카이 얼마 전에는 아주 낮은 가격이 나왔는데 팔렸는지 거둬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9억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자이 한때 뜨거웠죠. 자, 뜨거웠는데 용산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억 5천, P가 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빌리브 메트로뷰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그렇습니까? 제로 2천 이렇게 되어 있고, 죽전역 시티 프라임 같은 경우에 아주 어려웠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1,000, 그런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 자, 그리고 중구로 가보면 중구의 하늘채, 남산자이 하늘채 같은 경우에 남산자이 하늘채가 지금 7억대 비교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가보면 조금 더 낮은 것도 있죠. 뭐 서울 사람들이 6억 5천이면 연락도 올라 했는데 막상 연락하면 지금은 또 발을 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세 물량이 아직 124개 남아있죠. 124개 남아있는데 지금 전세 물량에서 국민평형은 전세 가격이 너무 많네요. 이게 전세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게 3억 3천, 1층이 3억 3천 국민평형 나오고 있습니다. 3억 3천, 3억 4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청라 힐스 자이는 아직까지도 거래가 안 되는 걸로 잘 되지 않네요. 하긴 뭡니까? 사람 심리라는 게 모두가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 특히 그렇게 사람들이 매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유튜브라든지 SNS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움직인다 이거죠. 7억 420원 상당 기간 오랫동안 팔리지 않고 있는데 제가 무주택자라면 한 번쯤은 매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신 센트럴 자이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진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남산 롯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교적 뭐 잘 유지되고 있는데 8억 9천이 가장 낮은 가격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로
태평로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3천 정도 이렇게 물건이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3천. 제일풍경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제일풍경채도 마이너스 P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달성 프로지오도 지금 P가 1000만원 뭐 이렇게 형성되죠. 나중에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때 이 태평로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이런 상황. 그래서 오늘 금리 0.5% 빅스텝이 일어났는데, 향후 3번 더 0.25% 정도 물가 상승을 보고 상승시키겠다는 게 한은 총재의 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입주를 앞둔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자금 계획을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